안녕하십니까. 블루일 성공투자클럽의 블루일입니다. 그러면 10월 28일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장 추이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난주에 낙폭이 정말 컸죠. 나스닥 일봉을 보면 현재 추세라인 무너진 건 진작에 무너졌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1선 부근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래 라인을 보시면 지금 작년 연초하고 4월 정도 고점인 12,327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구간은 거의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분봉으로 봐도 지금 현재 계속 지지를 받다가 무너뜨린 자리가 이제 13,0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0분봉상으로도 쌍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13,000포인트까지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제 안착을 해준다면 돌리는 그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녹색 라인이 391선인데 390선 그 이평 지금 거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느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분봉으로 봐도 당초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무너뜨리면서 지금 하락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올라가면서 이제 현재 그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 지표만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거시경제라든가 생각할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가지고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약했던 코스피 같은 걸 보자면, 코스피는 지난 봄에 이제 그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어찌 보면 이 라인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는데, 그 2350포인트 내외 라인을 지난주에 주 후반 들어가지고 무너뜨리면서 지금 정말 과대 낙폭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물론 이제 기술적 지표로 보면 한 2200포인트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 더 밀려가지고 이 라인까지 내려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돌려서 가지고 이제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60분봉으로 봐도 이제 하락갭이 지금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요런 구간들의 지금 하락갭들은 매꾸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원하는 그림상으로는 갭으로 살짝 떠주면서 그 일부 조정은 받을지라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그래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주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일 텐데, 이거는 주말에 별다른 일이 없고 그 중동 리스크라든가 큰 탈이 없다라고 하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주말에 별탈이 없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봄에 저점을 깨고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코스피처럼 이제 극한으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668포인트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반등해주면서 지금 라인 정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 그림을 예상해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했던 갭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이제 반등을 모색하면서 최소한 그 갭을 메꾸러 올라가주지 않을까. 한 83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50원대 이 벗어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박스권을 벗어나 가지고 그 상단 부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중동 리스크라든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11월 FOMC가 남아있긴 하지만
금리 동결은 뭐 거의 확실시되고 별다른 이야기들의 뭐 확전이라든가 그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이제 안정화를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환율이 안정이 돼야 그 집 나간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지금 5.25까지 갔다가 계속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아래로 내려와 주면 더 땡큐인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트라이 하다가 이제 밀려서 내려오는 중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조금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그 사실 이제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그 역전됐던 게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 물론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겠지만 그 안정화 된다는 거는 사실 그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근데 그 경기 침체가 된다는 거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지금 동결 수준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를 그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기술적 분석상 과대낙폭 구간이고 밸류는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잠깐 그 국제 금리가 출렁했던 게 이제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이제 장기채를 그 숏 청산했다라고 해가지고 채권 수익률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번 채권 금리가 좀 요동을 쳤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채권으로 그 수익을 본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 이번에 좀 잘 나와가지고 그 영향으로 시장이 조금 더 출렁이긴 했는데 3분기 이후에는 피크아웃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도 해야 될 거고 자동차 업계들 이제 파업 등 어떤 그런 사항들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지표 자체는 이제 4분기 가면서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남아있는 잔존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주 하락장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 매도 물량에 따라 가지고 자그마한 그 변화에 따라서도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심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흔들리는 그 투심이 안정이 될 것이냐 그게 가장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유가는 지금 박스권 안에서 상단부를 95달러 정도를 찍고 지금 86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뭐 그 중동전이 확전이 되거나 해서 저 호르무즈 해협이 뭐 폐쇄가 된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안정권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러한 참전의 그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원 의장의 트럼프 성향이 그 당선이 되면서 국채 발행량이 좀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리스크는 일단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채 수요가 문제가 되는 게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 매입을 그동안 해왔던 게 이제 그 매입량을 줄이고 차단하면서 수혜단의 문제도 생기고 했던 게 이제 국채 수익률을 올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바이든이 그 올해 이제 그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화당과의 대립각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한테도 밀리는 어떤 그런 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갈지 바이든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줄 예측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전 확산 우려하고 반대매 매출에 그다음에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이 기대감은 그 잔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공포 심리 속에 주가는 반등한다는 이 속설을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뭐 증시 스케줄을 간단히 보시자면 뭐 월요일은 관광통계 공표, 화요일은 마음의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FOMC 발표, 면역 항암 합회, 그다음에 KG 이제 토레스 전기차 출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테크 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글로비텍, 신시웨이 그 두 종목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이제 뭐 내용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관심주를 뽑아봤는데 일단은 자동차 그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눌려있던 2차전지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 5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일단 성화이텍은 그 자동차 범퍼 레일을 이제 주로 만들고 이제 배터리팩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바닥을 기다가 지금 이제 241선과 391선 사이에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 2월 달에 그 가격 고점이었던 그 저항 라인 지금 거의 지금 그 해당 구간 지지를 받고 있는데 현재 가격 지지를 받아둔다면 바로 이제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캠입니다. 엔캠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전해가고 첨가제 쪽에서 상당히 유망한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공장이라든가 지금 미국 조자주 그 증설이 지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전에 상장 후에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질질 흘러내려오다가 4월 달에 그 반등을 한번 모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대량 거래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매물 테스트 이후에 다시 또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바닥권이라는 인식이고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만 개선해 준다면 강하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는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이제 배터리팩 보호 회로 관련된 회사인데 그 뭐 자회사 같은 경우도 소형칩 양자 난수 생성 소형칩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 8월 달에 이제 초전도체 테마에 편승을 해서 그때 엄청 급등을 하고 결국 다시 제자리 와 있는 상태입니다. 391선 장기평 지금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만 지지를 해준다면 한번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인시스템하고 유의제약이 있는데 뭐 지인시스템은 분자진단 플랫폼 관련된 회사고 이제 결핵키트 관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제약은 그 뭐 다양한 신약 그 제조 판매 기업인데 이제 유의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급등한 이후에 그 2년 내내 줄줄 흐르다가 지난주에 지금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잠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매물 약간 소화를 해준다면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인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급등을 하다가 지금 이제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쌍봉을 만들고 나서 지금 쭉 밀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391선 잠깐 깼다가 지금 이제 재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흔들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5종목 성화이텍, 엔캠, 파워로직스, 진시스템, 유유제약 이 5종목을 다음 주 관심주로 픽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많이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면서 이제 11월 달은 아마 시장이 괜찮을 듯 하니까 그 계절을 만회하는 시간으로 삼고 조금 더 기분 좋게 매매를 해가면서 계좌 복구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